그 혹시 CSI 그런 거 드라마 봤어요? 몇 편 봤습니다. 거기 나오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이 타격이 있거나 흔적이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그냥 고의 죽었다, 익사다라고 그래요. 아니면 죽을 때 서로 저항한 흔적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익사를 하는데 그게 음주이후 몇 시간 안에 사망한 게 아니라 이 물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물이 들어온 거냐, 그거에 대해서 살려고 발부둥 쳤느냐,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네요. 예를 들어 왼쪽 귀 뒷부분에 상처가 있고 뺨 근육 일부 파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전문가면 그 정도 추론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냥 칼로 가지고 째고 그게 내용이 뭔지 파악도 안 하고 다시 덮으면서 익사 이렇게 끝냈다라는 거, 그걸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게 마치 절대적 신과 같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과학 정신의 핵심은 뭐예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렇죠.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0세기, 21세기에는 과학이 종교, 자연과학이 종교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다는 거는 이게 불경이 되니까. 그렇죠. 과학 정신 자체가 이제 실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막힌 속 뻥 뚫어주고 궁금한 사항 콕 집어서 알려주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모든 국민이 거의 추리 소설가가 되고 탐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한강 의대생 손씨 사망 사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손씨가 의대생 손씨의 친구 또는 의대생 죽은 그 아이의 성이 손씨인 거죠, 그죠? 그렇죠. 친구는 A씨라고 하는데 이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죠. 김씨인지 이씨인지도 알 수 없고 A, B, C, 그러니까 A씨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은 성이라도 알려주는데 그리고 죽은 사람 이름도 알려줬잖아요. 정민군. 손정민군. 그렇죠. 그런데 산 사람은 이름도 성도 없이 A씨를 보도를 하는 그 언론의 기본 심리는 뭘까요? 그래서 그게 나는 진짜 신기하거든요. 이게 밝히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거. 왜 밝히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익명성을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그런 언론의 보도는 사실을 보도하는 거지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게 언론의 사명 아니잖아요. 그리고 잘만 보통 사건들은 다 보도를 해주던데 왜 이 사건만 A씨 마치 그 사람의 성이라도 나오게 되면 거의 천벌을 받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을 떠는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일까? 이 참 놀랍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비슷한 젊은이들이 죽는 일이 벌어져도 하루나 이틀 정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 손씨에서는 지금 계속 증폭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거는 의대생하고 일개 노동자 근로자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대생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대단한 건가요?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수 부검 결과를 우리 한번 봅시다. 한강 사망 의대생 사건에 대한 국가수의 부검 결과 팩트 체크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렇죠. 이렇게 팩트 체크 운운할 때 벌써부터 사기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팩트 체크를 운운할 때는 뭔가 사실이 감춰져 있다, 왜곡돼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팩트 체크를 하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마음까지, 그 심리까지 지금 반영이 된 사연을 여러분들은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박사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한강 사망 의대생 사건 있잖아요. 아들을 의대생으로까지 키워놨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되다니 저도 그 부모님의 심정에 공감이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만일 저 아이가 의대생이 아니고 변호사, 이번에 변시 시험을 통과해가 변호사가 됐는데 죽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까요? 그래도 글쎄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검사가 됐는데 저렇게 죽었다,
그럼 그거는- 관심 기울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왜 검사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네. 의사나 변호사는, 특히 의사는 네. 의술은 인술이다. 네. 뭔가 의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의료기기 영업 사원 시켜가지고 대리 수술을 하더라도 그거는 이 환자를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을 널리 네.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그 직업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게 있는 거죠. 아, 그런데 그럼 판사가 만일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고위직이 사망한 거에 대한 흥미는 있지만 이것만큼 이슈화 되기는 어렵겠죠. 최근에 네. 그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네. 낮아졌으니까요. 아, 그래요? 근데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게 본인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아. 내 삶과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의사가 내 생명을 구해줄 거다. 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을 해주듯이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예. 네, 사망한 손 씨의 가족을 포함해서 온 국민이 기다리던 사망한 손 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과수로부터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기사 보고 너무 놀랬어요. 드디어 손 씨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이 밝혀질 줄 알았는데 웬걸 부검 결과는 손 씨의 사인이 익사고 음주 이후 2-3시간 안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물에 빠질 때 생긴 것으로 추정하는 왼쪽 귀 뒷부분에 상처가 있고 뺨 근육이 일부 파열이 있었다고 나열할 뿐 같이 있었던 친구에 대한 말이 없더라고요. 댓글을 보니 잠깐만요. 국과수에서는 같이 있던 친구에 대해서 부검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분은 같이 있던 친구에 대한 말을 기대했을까요? 그렇죠. 국과수가 모든 거를 다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국과수는 국가수는 죽은 시체에 그걸 부검을 부검하는 해서. 그 부검 결과를 알려주는 게 국가수인데 갑자기 같이 있던 친구에 대한 말이 없도록 네.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지금 뭔가 핀트를 엉뚱하게 잡고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이건 국과수를 비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국과수가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 이건 재밌어요. 부검 결과에서 손 씨의 사인이 익사래요. 네. 이거는 물대포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을 그냥 죽었다 해가 네. 자연사라고 이 낸 거하고 똑같은 사인 정도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익사인데 그거는 물대포 맞은 사람을 사고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익사고 이 물대포 맞아 죽었으면 사고사고 이 논리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 국과수가 밝혀낼 수 있었다면 네. 예를 들어 물에서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 물에 빠지기 전에 어떤 타격에 의해서 사망을 한 거다. 그렇죠. 뭐 혹은 익사다 이런 거를 밝혀낼 수는 있는 건데 결국 익사라고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혹시 CSI 그런 거 드라마 봤어요? 몇 편 봤습니다. 거기 넣으면 어떤 네. 사람이 죽었어요. 예를 들면 죽었는데 뭐 이 타격이 있거나 네. 흔적이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그냥 고의 죽었다, 익사다라고 그래요. 아니면 죽을 때 서로 저항한 흔적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익사를 하는데 그게 음주 이후 몇 시간 안에 사망한 게 아니라 이 물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물이 들어온 거냐 그거에 대해서 살려고 발부둥 쳤느냐 이런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네요. 아 영화를 보면 하도 했죠. 그렇죠. 뭐, 총알이 어떤 식으로 발사됐을 때 뭐 화약이 어떻게 묻었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어떤 각도에서 쏜 그렇죠, 그렇죠. 네, 맞을 때 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맞았는지 그렇죠. 움직이면서 맞았는지 그래서 익사를 했으면 물이 깊이가 어느 정도였고 그 이 사람 체내에 들어간 물이 어떤 플랑크톤이나 어떤 생명체가 있는 대로 봐서 어떤 동네에 어디서 익사를 했다까지 밝히고 그리고 네 그러면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빠져서 익사를 한 건지 의식이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빠진 건지는 어이구.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오 훌륭하네요. 오이 드디어 이제 국가수에 대한 신문 기사만 가르치고도 우리 장 박사가 국가수 이상의 추론을 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만약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빠졌다면 그 이유가 뭔지 그렇죠. 네.
그런데 국가수는 그렇게 사인 보고를 썼어요? 아니면 나도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익사고 얘가 술 마시고 몇 시간 안에 사망으로 보인다. 난 수사 안 하고 시체 안 보고도 나도 저 정도는 보고서를 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내 능력에 대해 지금 착각하고 있나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익사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적어도 국가수 정도 수준이고 이 해부까지 했으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게 국가수 보고서의 기본인데 네. 그런 거 싹 없이 익사 이렇게 했으면 이 국가수는 그냥 칼로 가지고 째고 그게 내용이 뭔지 파악도 안 하고 다시 덮으면서 우리 했는데 익사 이렇게 끝냈다라는 거 그걸 알려주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그렇네요. 예를 들어 왼쪽 귀 뒷부분에 상처가 있고 뺨 근육 일부 파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전문가면 그 정도 추론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쓸려 내려가다가 그 강 바닥에 스쳐 지나간 건지, 그렇죠. 스쳐 지나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스쳐 지나갔으면 그 구조물의 흔적이 네. 신체 부위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리고 국가수라면 진짜 그 구조물이 한강변에 있을 때 물살의 흐름과 물살의 세기에 따라서 스쳐 지나갔을 때 이런 상처를 남기는지 가서 실험도 해봐야 되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출장비를 안 줘서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댓글을 가지고 기자를 이제 욕하는 댓글을 달네요. 기자야 정신이 나갔니? 친구가 죽었는데 숨어서 변호사 대동하고 휴대폰, 신발 증거 인멸한 게 너가 생각할 때 정상이냐? 네, 정상 아니죠. 아니 사인은 익사인 거 알겠는데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던 애가 물에 어찌 넣어졌는지 하나도 밝혀진 게 없는데 왜 벌써 마녀사냥 운운함? 네, 이런 댓글을 단 사람은 사실 국가수 수사 요원보다 또는 검시 요원보다 더 뛰어난 추론 능력을 지금 발휘하는 거 아닐까요? 익사도 타살일 수 있는데 경찰이 이때다 하고 실족사로 몰아가려는 것 같네. 대단한 집안이 맞나보다. 보도자료 뿌린 것 같이 이런 기사가 막 올라오네. 기자 얼마 받았나 정신 나갔네. 수천 개의 댓글과 수천 개의 좋아요가 보여주듯이 같이 있던 친구의 행동이나 진술을 의심하고 있는데 왜 국과수 발표는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니 왜 국가수 발표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국가수던 옛날에 물대표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 발표를 사고사도 아니고 자연사라고 하는 서울대 의대병원의 검시 발표나 똑같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 이 발표를 할 때는 하나만한 발표를 하는 것이 기본 프로토콜이다 이런 거를 알려줬다는 거죠. 누가 봐도 의심쩍은데 국과수에서는 사망한 대학생이 정말 실족사였는지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도 지겹고 세상 사는 게 참 깝깝한데 이런 사건이라도 진실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솔직히 같이 있던 친구가 의사 집안이라던데 이것도 좀 찝찝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같이 있던 친구가 의사 집안이라는 거는 의사 집안의 그 연주를 이용해가지고 국가수의 검시의한테 연락해가 야 네가 좀 알아서 잘해 괜히 쓸데없이 자세하게 이 설명하거나 또 거기에 쓸데없는 추론을 해가지고 더 자극하지 말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라도 지시라도 했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영향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더 웃긴 게 과학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하는 것 아닌가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게 마치 절대적 신과 같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이다, 수학적이다 이렇게 근거를 붙이고 나면은 네.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죠. 그렇죠.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미신적인 맹목적인 교육을 받은 나라에 사는 사람은 마치 신의 이름으로 너를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법의 이름으로 너를 이렇게 하듯이 과학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 이러면 마치 오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산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과학 정신의 핵심은 뭐예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렇죠. 네,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20세기, 21세기에는 종교가 과학이 종교, 자연과학이 종교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네. 종교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다는 거는 이게 불경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과학 정신 자체가 이제 실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방역 운운할 때 어떤 의사분인지 전문가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과학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분 진짜 지금 상황 파악 못하고 있고 과학이라는 신을 모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은 과학이 실종됐다라고 하는데 과학이 실종된 게 아니라 과학이라는 신을 모시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신은 진정으로 중세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인류가 모셨던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신과 또 다른 신인데 이 과학 신은 꼭 의대나 이 자연대에 가야지 모시게 되나요? 공대를 가야지 모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의대생에 대해서 마치 과학의 신을 모시는 분들인데 같은 의사들은 그럼 이 과학의 신을 똑같이 모시는데 누구 신이 더 맞나요? 그러면? 글쎄 여기서는 이제 의사 집안이라는 거는 네. 의사 집안이 가진 권력의 크기, 영향력의 크기. 그러면 집안 신도 더 중요하게 작동을 하네요. 과학 신보다. 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신발을 왜 버렸냐, 그 신발에 뭐가 묻었냐, 이래서 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 그 신과 이 신은 좀 다르지만 아무튼 달라요. 아무튼 의심이 갈 만한 저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움직였을까라고 조금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 건 맞죠. 석연치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라면 특정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이 하게 되는 행동과 다른 행동, 특히 이 손씨의 친구는 의심을 살 만한 또는 어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 손씨를 이 한강변으로 유인해가지고 이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 친구애가 네. 한강변에서 술 마시자고 그랬고 술을 별로 뭐 잘하는 애도 아닌데 술을 짧은 시간에 엄청 많이 먹이고 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신기한 거는 지 핸드폰은 네. 안 챙기고 친구 핸드폰을 챙겨서 자기가 술김에 모르고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실제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본인이 깨냈을 때는 그 친구는 옆에 없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술을 네. 아무도 경찰 수사하면서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안 하니까 이 소위 말하는 사이버 수사대라고 하는 민간 요원들이 국가수에서 놓친 게 있는 건 아닌지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수에서 놓친 게 아닌지 네. 이게 진짜 팩트인지 여기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팩트 체크라는 말로 우리가 지금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 발작적인 행동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박사님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공감하시겠지만 이 사건의 팩트가 무엇인지 나올 때까지 다양한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실시해야 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나올 때까지 수사를 멈춰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웃기죠. 다양한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실시해야 된대. 이게 이제 사실은 과학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특정한 방법이 연구 방법이나 수사 방법이 진실을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느냐 또는 십자가를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악마를 퇴치할 수 있다고 믿는 거하고 똑같은 미신적인 종교적인 광신도적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진실이 무엇인지 나올 때 진실의 정의는 뭔지 알아요? 뭡니까? 너가 믿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이 됐던 종교가 됐던 진실의 핵심은 당신이 믿는 것이 진실이고 당신이 믿지 않는 것은 거짓이 바로 과학과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기억은 편집이며 당신이 믿는 것이 진실이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박사님은 심리학자시니 이 사건에 의심적인 부분이 많은 걸 아실 테고 같이 있던 친구의 심리 분석을 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 누가 진짜 범인인지 과학적으로 밝혀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누가 진짜 범인인지 또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 저는 과학적으로 밝히는 게 아니고요. 심리학적으로 또 심리 분석은 네.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당사자가 저에게 부탁을 해야지 하지. 네. 장 박사가 저한테 묻는 거는 그건 장 박사의 그렇군요. 심리 분석이죠. 그래서 의대생 손 씨의 친구가 저의 마음이 뭡니까? 저는 제가 그 시간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희 진정한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요청을 한다면 그 친구 마음을 분석해 줄 수 있어요. 체면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요청을 안 하면 의뢰를 안 했는데 안타깝게도 네, 할 수가 제가 없다. 그분의 그 친구의 심리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건의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그 손씨 친구가 믿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전히 지금 속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뻥 뚫어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뻥 뚫어내는 속에 그러니까 뭐가 지금 막혀 있어요? 아니 뭔가 이게 억울한 죽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네. 저 한강 사망 의대생 손 씨라는 그 젊은이가.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줘야지 그 억울함이 해소가 될 거라고 장 박사님은 생각하세요? 일단 왜 죽었는지 사인이 뭔지를 밝히는 게 첫걸음 아닐까요? 왜 죽었는가? 익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익사지만 그러면은 익사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강에 빠지기 전에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자발적으로 들어간 건지 아닌지 음흠. 그리고 그 상처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떠밀려가다가 생긴 건지 아니면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뭐 뒤틀은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좀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럼 그걸 누가 알려줘야 돼? 지금은 이거 국과수가 알려주는 그렇죠. 거죠. 국가수가 알려줘야 지금 되죠. 그렇죠. 국가수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아주 부실한 수사 보고서, 금시 보고서를 지금 국민들한테 제출을 했을 때 본인의 답답함은 어떻게 해야지 해소될까요? 다시 한번 정밀하게 국가수한테 하라고 요청하든가 아니면 국가수 최고 책임자를 목을 자르든가 국가수를 폐지를 하든가 이러면 되겠네요. 그거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담당했던 문제가 있었던 기관들을 없애버리겠다, 황골 탈퇴를 시키겠다 하는 문제 해결에 대해 조금 더 도움이 안 되는 짓을 했다.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됐죠.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수가 국민들 또 장 박사의 이 답답한 마음을 뻥 틀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럼 생각하세요? 이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게요. 우리 국가수한테 다시 물어봐야 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네요. 저는 저한테 물어볼 줄 알고 잠시 긴장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WPI를 배워서 상담가가 되고 싶어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WPI 심리상담가가 되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전문가 자격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초급, 중급, 고급 3회 워크샵에선 쌍방향 소통이 되는 온라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성격부터 WPI 검사 해석까지 온라인으로 배우며 온라인상에서 토론과 황상민 박사님과 1대1로 질의응답도 가능하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공부하는 사례 분석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듣기만 하는 인간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사례 분석 세미나.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를 보고 온라인으로 토의하며 통찰력 넘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담 실습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상담 준비 수업부터 슈퍼비전, 그리고 실제 상담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화상통화로 내담자를 상담하며 전문성 있는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샵, 사례 분석 세미나, 상담 실습,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이젠 전부 온라인으로 수강해보세요. 내 삶에서 상담가로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 제대로 된 상담을 배워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온라인으로 가능한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6월 19일 초급 과정 워크숍부터 시작해보세요. 내가 앉아있는 곳이 배움의 장소가 되는 진정한 워라밸이 실현됩니다. 위즈덤 센터